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아마 코인 가격이 비트코인 기준에서 22,000달러 밑으로 하회를 해서 아마 이 시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당황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이제 10,000달러 간다고 이제 외치는 사람들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뉴스의 흐름을 한 두세 시간 정도 이제 보다 보면 이 흐름이 보이거든요. 지금 세력이란 사람들이 뭐를 원하는지. 근데 일단 가격도 좀 찔끔 내렸어. 일단. 그리고 뭐 몇몇 개 알트코인만 느닷없이 갑자기 막 폭등을 시켰어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간밤에 나온 뉴스의 주류 흐름이 뭐냐면, 여기 어떤 여성분이 여기 저울이죠. 이 법하고 관련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눈을 가리고 칼을 들고 있어. 그리고 여기 코인들이 이렇게 있죠. 이더리움부터 해가지고 테더부터 해가지고 뭐 트론부터 해가지고 폴카단 뭐 유니스왑 해가지고 BNB 뭐 각종 코인이 여기 있어요. 제가 이 사진을 왜 처음에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딱 말 그대로 딱 이거예요. 규제입니다. 네. 그냥 이렇게만 일단 이렇게만 이제 보시면 돼요. 규제 칼날이 가상자산 시장을 손을 대기 시작을 할 거예요. 제가 미리 서두에 먼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는,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제도권 수용할 수 있는 거래소인지 아니면 수용되지 못할 거래소인지 시간이 흐르기 전에 잘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불안하다고 느끼시면, 자, 유튜버들이 이제 레퍼럴 파리하려고 했던 이상한 거래소들 되게 많아요. 거기서 코인을 빼셔가지고 메이저 거래소라고 하는 데 있죠. 누구나가 다 아는 거래소들. 작년에 뭐 FTX 파산 사건이 있었지만 어쨌건 그런 거래소들로 전체를 다 이동시키는 게 저희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인들도 이 알트코인 중에 이상한 코인들이 있어. 진짜 메이저 말고. 자, 그런 코인들이 이제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 심사숙고해서 한 번 더 이제 시간이 흐르기 전에 생각을 한번,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 거, 이거는 뭐 증권이다 아니다 이 얘기를 이제 떠난 차원이고. 근데 사람들 아마 지금 뭐 이거 갖다 아마 말 되게 많을 거예요. 걱정도 많고 뭐. 그래서 뭐 기사를 아마 많이 찾아보시. 근데 제가 누차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대중이 볼 수 있는, 미디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기사는 단 0%도 아마 안 나올 거예요. 그걸 보고 이거를 유추할 순 없어요. 시간이 일정 선을 넘기 전까지는. 예. 전 어쨌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설상 여기서 그냥 이게 망한다고 하더라도,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의미 없어. 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의미 없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뭐 승소다 패소다 뭐 누가 어쨌다 저쨌다 논거를 붙이는데 의미가 없어요. 제가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걱정 근심을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코인 투자 하시면서 뭐 이 코인뿐만 아니라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예를 들어서 뭐 3월 달에 뭐 스테이킹 끝나면 어쩌저쩌고 이 얘기들. 근데 요즘에는 졸라게 웃긴 게 뭐냐면, 작년 11월, 12월 달에는 이거 갖다 뭐 3월 달 되면 뭐 스테이킹 돼서 뭐 이게 끝나면 대거 인출이 될 거다. 그래서 폭락이 유도될 거다. 이런 얘기 하다가, 또 요즘에는 또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또 기사가 또 그렇게 얘기 나오고, 그걸 또 미디어나 유튜버들이 또 요즘엔 또 아니다라고 또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재밌다. 이 사람들. 네. 제 눈높이상에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그런 걸 막 계속 이제 반복하면서 뭐 어쨌다 저쨌다 얘기한다는 자체가, 저는 작년에도 이 기사 보면서 웃고 있었어요. 예. 뭐 작년 기사 아마 찾아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어쨌건 걱정해서 뭐 XRP가 됐건 뭐가 됐건 무슨 악재 뉴스가 나와서 내가 지금 당장 걱정해서 해결될 일이 있고 걱정해도 해결 안 될 일이 있어요. 이게 다 눈앞에 발등에 불 떨어져야 이게 뭐 눈에 보이는 건데, 코인 투자했으면 그냥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면 쉽지가 않죠, 그게. 차라리 XRP 소송 걱정하고 뭐 어쩌저쩌고 뭐 걱정하고 별 뉴스 보고 걱정하기보다 내가 하고 있는 자영업의 미래에 관해서 더 걱정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하나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 관해서 더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코인 시장을 그냥 단계적인 카지노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많아요. 근데 절대 아니라는 거. 이게 더 아마 현물 경제하고 엮여있는 모든 비즈니스와 일자리가 아마 더 위태위태해질걸요. 점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이미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은 이미 많은 뒤통수를 맞았어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제 채널 관련한 거기 요즘에 보니까 아파트 사야 된다 라는 얘기랑 주식 사야 된다라는 얘기가 주류를 하더라고요. 작년 12월 달에가 매수 타점이 어떻게 보면 분할로 매수하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어느 정도 30% 정도 올라가니까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또 사람들은 그 감이 없어. 봐도. 테슬라 보세요. 3개월 만에 $200 회복. 올해 들어 63%. 작년 말에 악재 엄청나게 쏟아졌죠. 앨런 머스크 욕 엄청 많이 먹었죠. 그러니까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회복을 한 거야. 예. 이 장투가 무조건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은 판단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미디어를 보고 이리 휩쓸 저리 휩쓸 하다 보면 제가 이제 기자들이나 미디어사들도 참 이것도 문제야. 예. 얘네들도 참 아유. 어쨌건 $100 정도에서 이제 손절한 우리 어린 친구들 이번에 많이 아마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비트코인 익스체인지 뭐 로컬 비트코인 시장 상황을 인용하여 폐쇄. 제가 왜 규제에 관한 얘기를 이제 말씀드렸냐면 여기 보면 이게 P2P에 특화되어 있는 거래소거든요. 그러니까 바넨이나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런 거래소는 중앙 집중화 거래소죠. 탈중앙화 거래소가 아니라 자 유니스왑 같은 하여튼 뭐 탈중앙화 그런 어떤 거래소가 아니라 근데 P2P의 전형적인 대표적인 역사가 오래된 거래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탈중앙화 거래소일 수가 있는 건데 자 중앙에서 개입 안 된 근데 이런 거래소가 문을 닫는다. 이 의미하는 바가 있거든요. 이거를 코인데스크에서 가장 전면에 내세워서 이 의미를 전달하더라고요. 대중한테. P2P, 탈중앙화가 개입되어 있는 거는 제도권 수용에 거기서 배제시킬 거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처음 장면에 규제 칼날이 강하게 들어올 거다라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사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많은 알트코인들, 이상한 코인들, 그런 작자들이나 그런 거래소 관계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떠넘기고 떠나기 위해서 아마 많은 노력들을 많이 할 거예요. 사람들을 꼬시기 위해서. 어쨌든 그런 느낌이 서서히 이제 다가오고 이제 이 사람들이 생존할 날은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어쨌건 P2P 탈중앙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가상자산 시장에 탈중앙화는 없다. 사람들이 이제 뭐 나카모토 사토시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대중을 위한 새로운 신금융이 4차 산업 혁명의 주류가 될 거다 뭐 하면서 뭐 탈중앙화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말 같지도 않은 자 여기 테더 USDT 4분기 순이익이 7억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 이 얘기 이거 갖다도 사람들이 테더 USDT나 바넨 갖다 겁나게 얘기 많이 했죠. 이제 뭐 중국하고 이제 관련돼 있는 스테이블 코인 거래소는 전부 다 어느 순간 사라지고 미국 위주로 재편될 거다. 서서히 어떻게 되나 한번 지켜보세요. 네. 자, 누구 말이 누구 견해가 자 일관성 있게 흐름에 따라서 흘러가는지 결국에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 그러면 과거에 뭐라고 얘기 나왔을 때 이쪽으로 흔들렸다 저쪽으로 흔들렸다 이런 거는 본인들도 이 시장에 관해서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 바이낸스 고팍스 인수의 전북은행 셈법 복잡해진 이유 막 이런 얘기 물음표를 던지겠지만 이것도 의미 없다. 어쨌건 바이낸스는 국내 금융 인프라에 진입했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든이 올해 혹은 내년 경기 침체 가능성 안 보인다. 작년 말에 12월 달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2023년이 되면 경기 침체가 올 거야 라는 얘기가
거의 90% 주류였어요. 근데 막상 지금 2월달 초인데 아직까지 뭐라고 말하기 뭐 쉽진 않지만 지금 또 이런 뉴스가 나오네요. 올해 혹은 내년 경기 침체 가능성. 말이 뒤로 밀렸어. 어떤 게 진실, 어떤 게 진실일까요? 네. 하나 또 약간 또 뒤로 밀려났어. 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크립토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 크라켄을 고소했다. 그래서 뭐 얼마? 금액 제가 보니까 새벽녘에 돈이 나왔던데 금액을 내고 뭐 벌금을 냈다 뭐 이 얘기 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코인베이스 갖다 이제 태클을 걸었죠. SEC에서. 이 다 크라켄도 마찬가지고 코인베이스도 그렇고 크라켄은 제가 알기로 미국에서 가상자산 은행의 라이센스를 받은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이 뉴스가 왜 나왔을까? 네? 그것도 코인 데스크를 통해서. 네? 코인베이스도 진짜 괜찮은 거래소인데 어떻게 보면 미국 민주당과 커넥션 관계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거래소인데 SEC에서 태클을 걸었다. 진짜 태클을 걸은 건지 걸은 척을 하는 건지 미디어가 장난질을 하는 건지. 근데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이제 한마디 하죠.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크립토는 스테이킹에 대한 SEC 단속에서 살아남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코인을 예치받고 그거를 파생상품화 못한다? 그러면 궁극에는 정부에서 세금을 못 걷어들인다. 간접투자 상품을 가상자산 시장이 은행이 만들어낼 수 있어야 가상자산이 탄생한 의미가 있죠. 아무 의미가 없는 기사요. 이런 기사는 그냥 쓰레기라고 보시면 돼요. 대중 농락. 네. 의미가 없어요. 시세 거꾸로 틀어놓고 이런 기사 몇 개 던지고 SEC가 어쩌고 저쩌고. SEC 단독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규제할 수 없어요. CFTC가 중립해서 50대 50으로 증권형과 상품 시장으로 나눠지고 STO라는 새로운 자산 시장이 아마 성립될 겁니다. 지금 뭐 왈가 일부 말이 되게 많지만 그리고 독일의 뭐 데카뱅크 2024년까지 토큰화 플랫폼 출시 계획. 제가 왜 STO가 자리를 잡을 거고 증권으로 분류된 코인들도 자리를 잡는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기사의 흐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나온 기사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대충 보이잖아요. 지금 독일도 어떻게 움직인다. 근데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채권이나 주식이나 펀드 같은 자산을 토큰화하는 것이 포함된다라고 여기 나와 있죠. 결국에 증권형 토큰 STO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선 뭐라고? 증권 토큰? 토큰 증권? 네. 뭐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이 의미는 한국에서 이 법안을 만든 게 아니라 이미 비하인드에서는 G20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이 사람들끼리는 이미 비하인드에서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형성됐다는 거를 기사 몇 개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증권으로 분류되면 뭐 다 뭐 상장 폐지됩니다. 뭐 비트코인만 믿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있잖아요. 코린이들이 하는 얘기고 암호화폐는 전 세계에서 거래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더 많이 규제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덜 규제된다. 이러한 격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은 잠재적으로 매우 크고 매우 높은 위험을 수반할 수가 있다. 이 얘기가 뜻하는 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집권화에서 규제 칼이 들어가서 제도권 수용된 것들,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 친구들은 생존하는데 이 카테고리 안에 못 들어간 코인이나 거래소들은 전부 다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 의미를 잘 보셔요. 이거는. 그리고 미시시피주 비트코인 채굴업자 보호 법안 통과. 그러니까 그냥 단적으로 비트코인만 아니라 그냥 채굴 산업에 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는 그냥 이렇게 기사는 이렇게 나왔지만 채굴업자 보호 법안 통과. 작년에 그러니까 포스에 관해서 이더리움 ETH 포스에 관해서
처음에 이제 포스 트렌드가 막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채굴 코인들 다 사라질 거다. 이런 얘기. 비트코인 빼고. 이게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응? 근데 여기 보면은 이때 포스가 막 이렇게 그러면서 사람들이 또 그때는 뭐라고 한두 달 동안 이제 뭐라고 떠드냐면 채굴 코인은 이제 다 인기가 없고 사라질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코인 가격도 막상 떨어졌어. 이게 대중이라는 거 이게. 네? 지금 와서는 아마 딴 얘기 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올린 유튜브 영상에 라인을 보고 핵심 스트림을 일관성 있게 했는지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과거 몇 년 전 동영상, 1년 전 동영상, 2년 전 동영상을 다 이렇게 쭉 이제 헤드라인만 한번 봐보세요. 그럼 대충 그 사람의 크기가 나와. 저는 이제 그런 걸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기사를 찾아볼 때도 그렇고. 암호화폐 마켓메이커 플로우데스크는 팀을 확장합니다. 2023년에 이제 별 볼 일 없다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플로우데스크라는 데가 트레이딩을 전용으로 하는 어떤 그런 팀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더블 넘게 구인을 하는구나. 지금 현재 60명인데 140명까지 늘릴 거다. 트레이딩에 특화되어 있는 팀이 자 이런 데가 더 늘린다? 사람 수를 더 늘린다?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되니까 사람을 더 붙이지 않을까요? 이득을 보기 위해서. 하여튼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이상한 뉴스 나오고 막 이상한 얘기 들어도 흔들리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제가 처음에 했던 말, 내 비즈니스를 걱정하고 내 일자리를 걱정하는 게 XRP 소송을 걱정하는 것보다 더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어쨌건 그건 분명히 이제 시간이 얘기해 줄 거고, 어쨌든 뭐 선택을 해서 잘 굳건하게 유지를 하신 분들은 아마 분명히 좋은 결과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